러시아 대형 항공사 아에로플로트 수석 승무원 알리사. 11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한국만큼은 피하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어릴 적 가족여행에서 겪은 바가지 경험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만 친절하다는 편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녀가 인천공항 24시간 경유 중 우연히 나간 서울 시내에서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벌어진 이 상황을 본 순간 알리사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한 한국 남자로 인해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리사 로마노바입니다. 아에로플로트에서 11년째 일하고 있는 퍼스트 클래스 수석 승무원이죠.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수십 개 나라를 다녔지만 한국은 항상 그냥 경유지였어요. 들르는 곳이지 머무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24시간 스톱오버니까 호텔에서 쉬다 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동료 승무원들이 모두 피곤하다며 호텔에 있겠다고 했는데 저는 가만히 있기가 답답했어요. 계속 창밖을 보게 되고 서울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에 대한 제 기억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가족과 함께 온 단체 관광에서 식당에서 바가지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관광객이라고 해서 현지인보다 몇 배 비싸게 받았는데 그때 부모님이 화를 내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만 친절하고 속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솔직히 좀 걱정됐습니다. 러시아어는 당연히 안 통하고 영어도 잘 안 통한다고 들었거든요. 지하철 노선도를 보니 영어도 함께 있긴 했는데 환승을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서 있던 대학생 같은 여자분이 제가 노선도를 한참 쳐다보고 있는 걸 보고 다가오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영어로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명동이라고 하니까 직접 노선도를 가리키면서 여기서 2호선 타시고 여기서 내리시면 돼요 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길 잃으시면 지하철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다 도와줄 거예요. 라고까지 말해주시고요. 지하철을 타고 보니 생각보다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안내방송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오고요. 러시아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명동역에서 내렸을 때 또 놀랐어요. 거리가 정말 깔끔하고 활기찼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풀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대학생은 진짜 친절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는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다 전통시장 입구를 발견했어요. 남대문 시장이라고 써 있더군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러시아에도 재래시장이 있지만 아시아 시장은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발걸음을 옮겨봤습니다. 시장 안은 정말 복잡했어요.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북적이고 온갖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쾌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생동감이 느껴졌거든요. 러시아의 재래시장과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였습니다. 여러 가게를 둘러보다가 떡볶이라는 음식 냄새에 이끌렸어요. 매콤한 냄새가 나는데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러시아 음식은 대부분 담백한 편이라 이런 자극적인 냄새는 처음이었거든요. 가게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뒤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듬직한 인상이었어요. 러시아에서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떡볶이 처음 보시는 거죠?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나라 대표 음식 중 하나거든요. 친절해 보이긴 했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어요. 혼자 온 외국인 여자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게 좀 의외였거든요.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눴어요. 단골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말을 걸었죠. 처음 드시는 거죠? 좀 매울 수도 있어요. 저는 별 대답 없이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빨간 소스에 버무린 떡을 그릇에 담아줬어요. 첫 입을 베어 물었는데, 와, 정말 매웠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작은 우유팩을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단무지도 함께요. 이게 한국식 해독제입니다. 처음이면 좀 놀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러시아어로 하는 거예요.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냥 멍하니 쳐다봤어요. 러시아어를. 어떻게? 예전에 잠깐 모스크바에 있었거든요. 그때 배운 거라 서툴지만요. 저는 우유를 마시고 단무지를 씹었습니다. 정말 매운맛이 가라앉더라고요. 그제서야 숨이 좀 쉬어졌어요. 그 남자는 제가 진정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처음 한국 음식 드시는 거죠? 네, 떡볶이는 처음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맵네요. 맵지만 중독되죠. 한국도 그런 곳이에요. 처음엔 당황스럽고 나중엔 그리워져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래서인지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단무지를 하나 더 집어먹으면서 물었어요. 여기서 일하세요? 아니요. 어머니가 옆에서 가게를 하십니다. 주말마다 와서 도와드려요. 러시아에서도 부모님을 돕는 건 당연하지만 정우석의 표정을 보니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정우석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평일엔 위성통신 엔지니어로 일하고 주말엔 이렇게 어머니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엔지니어와 시장 아들. 정말 의외의 조합이었어요. 모스크바에선 뭘 하셨어요? 연구 프로젝트로 1년 정도 있었어요. 러시아 우주기술 배우러 갔었죠. 그래서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거였군요. 하지만 1년으로 이 정도면 꽤 열심히 배운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떡볶이를 다 먹으니 입이 얼얼했지만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정우석이 또 뭔가를 주문하더라고요. 순대도 드셔보세요. 떡볶이와 찰떡궁합이거든요. 아주머니가 가져온 건 까만색 동그란 것들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좀 무서웠습니다. 러시아에도 소시지는 많지만 이렇게 까만 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돼지 창자에 당면이랑 야채를 넣고 삶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 소울푸드 중 하나죠. 창자라고 들으니까 더 겁이 났어요. 하지만 정우석이 기대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서 용기를 내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맛있었습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에 양념장을 찍어 먹으니까 떡볶이의 매운맛이 중화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때요? 이거 중독성 있네요. 무서워 보이는데 맛은. 맛있죠? 외국 사람들 처음엔 다 놀라는데 한 번 맛보면 찾게 돼요. 정말 그랬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먹을수록 더 좋아지더라고요. 배가 부르니까 자연스럽게 자리를 정리하게 됐어요. 제가 돈을 내려고 하는데 정우석이 벌써 아주머니한테 돈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됐어요. 손님이 어떻게 돈을 내요? 하지만 괜찮다니까요. 다음에 또 오시면 그때 내세요.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둘 다 너무 자연스럽게 해주시니까 그냥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조금 놀라웠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뭔가 바라는 게 있거나 다른 목적이 있을 텐데 정우석은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직 비행기 시간이 몇 시간 남아 있어서 다시 시내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좀 더 체계적으로 서울을 구경해보고 싶었습니다. 어제의 경험이 생각보다 좋았거든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눈에 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정우석이었습니다. 평일인데 왜 여기 있을까 궁금했죠. 다가가서 말을 걸어볼까 하다가 망설였어요. 어제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친한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임산부 한 분이 지하철에 타셨어요. 자리가 없어서 서 계시는데 정우석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시선으로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양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긴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까지 동참하게 만드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정우석의 태도에서 뭔가 리더십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전철이 명동역에 도착했을 때 저도 내렸습니다. 정우석도 내리더군요. 이때쯤 되니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관광 안내소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더라고요. 아, 주말에 관광 가이드 봉사를 하는 거였군요. 시장 일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정말 바쁜 사람이네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우석은 유창한 영어로 서울 투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전문 가이드 못지않게 자세하고 재미있게 설명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그 그룹에 합류했어요. 어차피 갈 곳도 없었고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정우석은 저를 발견하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떡볶이 드셨던 분이시네요. 오늘은 어떻게? 그냥 시간이 있어서요. 서울 구경 좀 해보려고요. 투어가 시작됐어요. 덕수궁부터 시작해서 명동성당, 그리고 청계천까지요. 정우석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발전한 이야기를 들으니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거든요. 정우석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러시아도 힘든 역사를 겪었지만 한국의 이야기도 만만치 않네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문화가 생긴 것 같았어요. 어제 지하철에서 본 것처럼요. 투어가 끝나갈 무렵 정우석이 저에게 따로 말을 걸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강 좀 걸어보실래요? 서울에서 가장 좋은 곳 중 하나거든요. 다른 관광객들은 각자 갈 길을 가고 저는 정우석과 함께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러시아에서는 뭘 하세요? 승무원이에요. 아에로플로트에서 11년째 일하고 있어요. 오, 멋진 일이시네요. 세계 각국을 다니시겠어요? 네, 하지만 대부분 일이라서 여행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한국도 지나가는 곳이었군요. 정우석의 말에 뭔가 아쉬운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원래는 그럴 예정이었는데. 이번엔 좀 다르네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어요. 강변을 따라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많았고요. 여기 와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공간이거든요. 정우석의 설명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했어요. 러시아의 강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네바강은 좀 더 웅장하고 차가운 느낌이라면 한강은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걷다 보니 편의점이 보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뭔가를 사서 박 테이블에 앉아 먹고 있더라고요. 저기서 뭘 하는 거예요? 라면이요. 편의점에서 라면 사서 끓여서 여기서 먹는 거예요. 한강 라면이라고 해서 유명해요.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인다고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음식을 직접 끓여 먹는다는 발상 자체가 신기했거든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정우석이 제안하자 호기심이 생겼어요. 편의점에 들어가니 라면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매운 거, 안 매운 거, 안 매운 걸로. 정우석이 라면을 하나 골라주더니 계란, 파, 치즈까지 함께 들고 갔어요. 편의점 한쪽에 조리 공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직접 끓일 수 있어요. 앉아서 기다리세요. 정우석이 능숙하게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물이 끓자 라면을 넣고 스프도 넣고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계란 넣어도 될까요? 네, 좋아요. 계란을 톡 깨뜨려 넣고 파도 송송 썰어서 넣어주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마지막에 치즈까지 올려주면서 거의 다 됐어요 하고 미소 지었죠. 와, 정말 요리하시는 것 같아요. 라면도 정성껏 끓이면 맛있어져요. 어머니한테 배웠거든요. 뜨거운 라면을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앉을 수 있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그릇을 가운데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이거 둘이 같이 먹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는 라면 하나를 나눠 먹는 경우가 많아요. 가까운 사이끼리요. 얼굴이 좀 뜨거워졌어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요. 정우석이 젓가락을 건네주면서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했어요. 면을 집어 올리니 치즈가 늘어지면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게 되더라고요. 조금 부끄러웠는데 정우석이 그렇게 드시는 게 맞아요. 소리 내면서 먹어야 더 맛있어요 하고 웃더라고요. 맛은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한 라면인데 계란과 치즈가 어우러지니까 부드럽고 고소했거든요. 무엇보다 누군가 저를 위해 직접 끓여준 라면이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그런데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위해 직접 끓여주셔서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정우석이 조금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거창하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특별해지는 거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별거 아닌 편의점 라면인데 정우석이 직접 끓여준 마음 때문에 이 순간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같은 그릇에서 라면을 나눠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모스크바에서는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물어보니 정우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람들이요. 처음엔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마음을 열면 끝까지 챙겨주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처음엔 경계심이 강하지만 한 번 마음을 열면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러시아 사람들과 비교하면 비슷한 면이 많아요. 겉으로는 조심스럽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을 돕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정우석의 말을 들으면서 어제와 오늘 제가 경험한 것들이 떠올랐어요. 떡볶이 가게에서의 친절, 지하철에서의 배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요.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람들이 남을 돌보는 게 자연스럽다니. 여기 사람들 좀 이상하게 좋은데요? 제 말에 정우석이 웃었어요. 이상하다는 말 처음이지만 기분은 좋네요. 그 웃음이 참 따뜻했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웃음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한강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우석의 일, 저의 여행 경험, 그리고 서로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좋았습니다. 다음 날은 비가 내렸어요. 원래 계획이라면 공항으로 바로 가야 했는데 갑자기 정우석이 생각났습니다. 어제 헤어질 때 오늘 시장에 간다고 했거든요. 비 오는 날에도 어머니를 도우러 가는 걸까요? 호기심이 생겨서
다시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어요. 우산도 없이 나왔다가 비를 맞게 됐죠. 러시아에서는 비가 와도 이렇게 갑자기 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당황해서 건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뒤돌아보니 정우석이었습니다. 역시 시장에 와 있었네요. 비 예보 못 보셨어요? 한국 비는 갑자기 내려요. 러시아에선 이렇게 갑작스럽지 않거든요. 우산 빌릴 곳도 없고, 한국에선 편의점에서 우산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우산 쓰세요. 정우석이 우산을 저에게 넘겨주려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같이 쓰자고 했죠. 우산이 작아서 둘 다 들어가려면 가까이 붙어야 했어요. 조금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비 내리는 시장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더 정겨워 보였고 음식 냄새도 더 진하게 느껴졌죠. 한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친절해요? 아니면 당신이 특별한 건가요? 제 질문에 정우석이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특별하니까 그런 걸 수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러시아 남자들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좀 더 돌려서 표현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정우석의 말은 진심이 느껴졌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기분이 언제 이후인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정말 솔직하시네요. 작은 우산 아래서 둘이 서 있으니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웠어요. 빗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가게에 도착했을 때 정우석이 저를 소개해 주었어요.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니까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라고요. 어머, 러시아에서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안으로 모시는 거예요. 따뜻한 차도 내어주시고 한국 전통 과자도 계속 권하시고요. 심지어 우리 우석이가 잘해주지. 이 애가 좀 무뚝뚝해서 하시면서 걱정까지 하시더라고요. 정우석이 어머니 하며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언어는 완전히 통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진심은 너무나 확실히 전해졌어요. 제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아이고 벌써가 하시면서 아쉬워하시는 모습에서 정말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이런 게 한국 어머니들의 마음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틀 동안 겪은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우석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시장 사람들도 그렇고,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보여줬어요. 계산적이지 않은 진짜 순수한 친절 말이에요. 특히 정우석은 정말 특별했어요. 자기 일도 바쁠 텐데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진심으로 챙겨주고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엔 거리를 두는 편이에요. 서로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정우석은 첫날부터 자연스럽게 다가와 줬어요. 계산 없이 순수하게요. 그런데 내일 떠나야 한다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며칠 만에 끝이라니. 뭔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무원 일을 하면서 수많은 도시를 거쳐왔지만 떠나기 싫은 곳은 처음이었어요. 항상 다음 일정만 생각했는데 이번엔 자꾸 뒤돌아보고 싶어졌거든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정우석에게 뭔가 말하고 싶었어요. 오늘 고마웠다. 덕분에 좋은 시간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뻔한 말들만 떠올랐습니다.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뭔지도 모르겠고요. 결국 아무 연락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내일 공항 가기 전에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시장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평일이니까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서 정우석을 만났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꿈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그때의 편안한 기분이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을 하고 짐을 챙겼어요. 공항으로 가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시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정우석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남대문 시장에 도착했는데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어제보다 한산했어요. 정우석의 어머니 가게 근처를 배회했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일하러 갔겠죠. 그런데 점심시간쯤 되니까 갑자기 정우석이 나타났어요. 어머니께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러 온 거였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직 안 가셨어요? 비행기가 오후에 있어서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정우석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기쁘면서도 아쉬운 표정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 있으시면 잠깐 걸어요. 드릴 게 있어서요. 우리는 시장을 벗어나 조용한 골목으로 갔어요. 정우석이 작은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안에는 예쁜 부채가 들어있었어요. 전통 문양이 그려진 작은 부채였습니다. 한국 전통 부채예요. 기념품으로 가져가세요. 부채를 받아들고 자세히 보니까 뒷면에 손글씨가 써 있었어요. 언젠가 한국이 경유지가 아닌 약속의 장소가 되길. 손글씨를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메시지였거든요. 이런 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어젯밤에 썼어요. 뭔가 남기고 싶었거든요. 부채를 소중히 가방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간직할게요. 저도 고마웠어요. 알리사 씨 덕분에 제가 사는 곳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헤어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둘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러시아어로 하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낯선 곳인데도요. 정우석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 한국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알리사 씨가 다시 한국에 오면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계속 부채를 만지작거렸어요. 정우석의 글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약속의 장소라는 표현이 마음에 남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보통은 다음 목적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레곤 했는데 이번엔 떠나기 싫었습니다.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면서 메모지에 글을 썼어요. 정우석에게 줄 편지였습니다. 한국어는 잘 모르니까 영어로 썼죠. 다음엔 당신만을 위해 한국에 올게요. 꼭 만나요. 짧은 메모였지만 제 마음을 담아 썼어요. 탑승 준비를 하면서 그 쪽지를 동료 승무원에게 부탁했어요. 한국에 자주 오는 친구가 있어서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이륙하는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어딘가에서 정우석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 거예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원래 한국은 그냥 잠깐 머무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떠나기 싫어졌거든요. 정우석 때문인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승무원 일을 시작한 이후로 정말 많은 곳을 가봤지만 이렇게 다시 오고 싶은 곳은 드물었어요. 아니, 처음이었을 거예요. 한참 후에 가방에서 부채를 꺼내봤습니다. 약속의 장소가 되길이라는 글씨를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꼭 다시 만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우석 같은 사람을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기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이 부채는 제 보물 1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엔 진짜 휴가를 내서 한국에 와야겠어요. 업무가 아니라 정우석을 보러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조아, 저는 가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저 가인은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